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이 소리 없이 찾아오는 간염은 간세포와 간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간염을 방치할 경우에는 간 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주로 B형 바이러스 간염과 C형 바이러스 간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B형 간염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또 C형 간염의 경우 한 번 감염되면 진행과 경과가 나쁘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하경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입니다. 이 간염이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 사망률이 높은 간 병변증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간 질환 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이며 사회적으로 가장 생산력이 왕성한 40, 50대 남성들의 중요한 사망 원인도 바로 간 질환입니다. 간 경변이나 간암이 있더라도 본인이 자각하지 못하여 많이 진행한 이후에나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의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네. 간 경변이나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이고 최근에는 집단 간염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C형 간염 바이러스도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말씀하신 B형과 C형 말고도 여러 종류가 있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는 현재까지 A부터 E형 그리고 G형이 알려져 있으며 이들 바이러스 중 B, C, D형은 만성 간 질환을 일으키고 주로 혈액을 통해서 감염되는 반면에 A형과 E형은 주로 수인성 경로로 전파가 됩니다. 네. A와 B형 간염의 경우에는 백신이 개발되어 있어서 예방이 가능하고요. 한국 성인의 3에서 4% 정도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C형 간염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1%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형은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요. 이제 간의 특징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은 부상복부에 위치해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갈비뼈에 의해 보호되고 있어서 만져지지 않습니다. 크기는 약 1,500g으로 체내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간의 기능으로는 음식물의 소화를 시킬 뿐 아니라 섭취한 탄수화물의 대사, 단백질을 합성시키고 또 약물이나 독소의 대사, 또 제거, 네.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 그리고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화작용이나 독소 제고, 면역 반응 등 다양한 간의 기능과 역할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인해서 간이 딱딱해지거나 결절이 생기는 등 이제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특히 간 경변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경변증은 간염 바이러스나 술 등에 의해서 간의 염증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간 세포가 파괴되어 섬유화가 진행되고 결절들이 생기면서 간의 점진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간 경변증 환자의 70에서 80%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10에서 15%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생기고 나머지 10에서 15%는 음주, 그리고 지방 간염, 자가 면역성 질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제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뭐 A형부터 G형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B형 간염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B형 간염은 전 세계적으로 2억 4천만 명의 감염자가 있고 매년 60만 명 이상이 B형 간염과 관련하여 사망하는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빨간색에 해당하는 지역이 감염 유병률이 높은 나라에 해당되는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은 나라로서
전체 인구의 약 3, 4%가 현재 감염된 상태이고 그중 실제로 만성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2만 명이 간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만성 비형 간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는 두 가지 경로로 전파가 되는데 먼저 엄마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신생아에게 감염되는 수직 간염이 있고 혈액이나 정액 내의 바이러스가 주사 바늘,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되는 수평 감염이 있습니다. 비형 감염의 감염 경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 수직 감염이라고 하면 어머니가 비형 보균자인 경우에 출산과 함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경우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이 수직 감염 비율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수직 감염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분만 당시에 임산부에 감염된 분비물과 혈액에 신생아가 노출됨으로써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직 감염률이 높았으나 1993년 국내에 처음으로 백신이 사용된 이후에 2006년 4에서 6세 아동에서 비형 감염 양성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형 간염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면역 글로불린과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수직 감염이 예방됩니다. 네. 요즘에는 또 비형 간염 접종이 신생아들한테는 국가 예방 접종으로 분류돼서 3회는 필수적으로 맞아야겠습니다. 비형 감염의 감염 경로로요. 일상생활 중에 감염되는 경우도 상당할 텐데요. 주로 어떻게 감염이 이루어질까요? 네, 배우자 중에 비형 간염 보유자가 있다면 부부 사이 성관계 등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으므로 예방 접종을 통해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위생적인 기구를 사용해서 문신, 침, 부항, 피어싱을 하거나 환자의 면도기 그리고 칫솔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는 환자의 혈액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전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동성연애자나 마약 중독자, 혈액 투석 환자, 환자의 혈액을 취급하는 의료인 등도 감염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비형 간염 보유자와 가벼운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 식사를 같이 하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감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경우에 모두 만성으로는 감염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비형 간염 가능성은 감염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 걸리면 그 확률이 90% 이상에서 만성 간염을 진행하게 되고 성인이 되어 갈수록 그 확률이 1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만성 간염의 대부분은 신생아기 수직 간염을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 비형 간염은요, 이 침묵의 질환으로 불린 만큼 또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비형 간염의 경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준비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연 경과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후에 면역 간용기, 활동기, 비활동기, 탈출기, 표면 항원 소실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단계들은 다양한 기간을 보여주고 있고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면역 간용기에는 혈액 검사에서 이 항원과 높은 바이러스 농도를 보이지만 간 수치가 정상이고 간 조직에 염증이 없거나 경미한 시기입니다. 네. 면역 간용기는 30년 이상 지속되는 편이라서 대부분의 가임기 여성이 해당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하고 간 수치가 상승되는 면역 활동기에 이르게 되며 이때의 간 조직은 중등도 이상의 염증을 보이고 다양한 정도의 섬유가 존재합니다. 네, 면역 관용기에는 간 수치도 정상이고 또 간 조직에 염증도 없고 괜찮은 수준이지만 면역 활동기가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면역 활동기 이후에는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면역 활동기 이후에는 이 항원이 소실되고 바이러스 농도가 매우 낮게 측정되면서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정상인 면역 비활동기가 됩니다. 면역 비활동기는 대개 장기간 지속되어 양호한 경과를 보이지만
간 변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기적인 초음파와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면역 비활동기라고 해도요, 이제 간 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진행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면역 비활동기의 약 20%의 환자에서는 이 항원 음성을 유지하지만 간 수치와 바이러스 농도가 증가하는 면역 탈출기로 넘어갑니다. 면역 탈출기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고령이고 간의 섬유화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간세포 염증이 일어나서 간 변병증으로 갈 확률도 높습니다. 네. 끝으로 표면 항원 소실기가 있는데 이때는 표면 항원이 없기는 하지만 간암이 그래도 유의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면역 탈출기에는 간 경변증이 높고요. 표면 항원 소실기에는 이제 간암의 가능성이 계속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연결이 고르지 않아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자연경과 함께요, 이제 간 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요? 네, 그림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B형 간염 바이러스도 유전자형에 따라서 치료 반응이 다른데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치료 반응이 비교적 낮은 유전자 C형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혈액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예후가 안 좋고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면역 탈출기로 진행하는 경우에 역시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 외에 남성이나 40세 이상, 음주나 흡연 역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성 B형 간염의 진단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만성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표면 항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네. 환자의 혈액을 이용하여서 생화학적 검사와 B형 간염 바이러스 표지자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표지자에는 표면 항원과 항체, 그리고 바이러스의 농도, 이 항원 등을 체크하게 되겠고요. 네. 항원은 몸에 감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항체는 감염이 없이 네. B형 간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항원은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어서 활동성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바이러스 혈중 농도도 같이 보완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항원이 검출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전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기 아빠가 B형 간염 보균자시고 엄마가 네. 그 항체가 B형 간염 항체가 있다고 뉴스했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아기를 낳았을 경우에 보균자로 태어날 수 있는가 싶어요. 네. 대부분의 수직 감염은 어머니에게서 신생아로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아버지가 보유자인 경우에는 예. 수직 감염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 내에 밀접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아기는 반드시 B형 간염 접종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파 위험은 수직 감염과는 비교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존재는 합니다. 네, 어머니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64세 남자인데요. 네, B형 간염 보건자인데요. 네, 비활동성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초음파하고 피검사 하는데 이상은 없는데 네. 계속 이렇게 쭉 가야 되나요?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지금 나라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도록 초음파하고 혈액검사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1년에 한 번은 너무 길고 6개월에 적어도 한 번은 초음파 혈액검사를 하셔야지 간경변이나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치료는 뭐 없나요? 보균 상태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고요. 네. 간 수치가 증가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체크를 하면은 항상 정상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네. 이게 왜냐하면 항상 내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딴 거는 몸이 컨디션도 안 돼.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맨날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간 수치가 정상이라면 지금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치료를 권하지도 않고 다만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간 수치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간 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지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보균자 분들은 좀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있다면 있을까요? 보균자 분들은 우선은 지속적인 검사가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흡연과 음주,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건강식품, 민간요법 이런 네네.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술, 네네. 담배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요. 네네. 뭐, 땀약은 뭐 한약이고 뭐 이런 거 민간요법 이런 건 아예 안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쭉 가니까 결국은 간경화가 뭐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치료 방법은 없잖아, 그죠? 네, 현재는 치료를 권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고 비형 간염이 활성화되면 그때는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 비형 간염을 완치시키는 약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6개월마다 진단을 하는 게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인 건가요, 선생님? 네, 지금 비형 간염 보유만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아버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왜냐면 네네. 한 2년 전에는 1년에 2번씩 의료공단을 세질 때만 작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또 바뀌는가 봐요. 1년에 한 번씩 또 내려오대. 그래서 네. 나는 이제 한 10년 경과됐기 때문에 이게 항상 보건제 되면은 간에 염증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나는 이거를 그거를 채취해 가지고 확인해 볼 수는 없나요? 네, 일단은 나이가 오래되실수록 염증도 계속해서 오래됐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만큼 그 간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이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10년 정도 괜찮았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CT 한번 찍어볼 수 필요가 있나요? 네. 간간히 CT를 찍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간경변이나 간암을 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민감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CT로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찍어보는 것을 반드시 권합니다. MRI보다 선생님 CT가 더 나았습니까? 네, CT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예. 도와드릴까요? 예. 예, 저 65세 된 사람인데요. 네네. 만성 비염이라고 저 비뇨기과에서 진단을 맡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 병원에 가진 지가 한 6개월, 7개월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가래가 끓어가지고 그렇게 가래가 안 먹거든요. 네, 오늘 아버님 저희가 오늘 비염이 아니라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 관련돼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요.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하경우 내과 전문의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비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혈액 검사 결과로 이제 비형 간염의 치료법도 정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비형 간염의 치료 결정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항원의 검출뿐만 아니라 간 수치의 상승 정도,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표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네, 이 항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바이러스 농도의 기준도 달라지고 네네. 물론 간 수치의 상승도 동반되어 있을 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화 문의와 같이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는 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간 수치와 상관없이 간 경변이나 간암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만성 비형 간염이요. 간 경변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네.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만성 비형 간염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이 되면 간 변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비형 간염 환자의 30~40%는 간 변변으로 진행하게 되며 간 변변증에 이르면은 간암의 위험이 매년 1에서 6.6%까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만성 B형 간염이 진단됐을 때 이제 치료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로는 주사제가 있기도 하지만 그 주사제는 재발 가능성, 부작용, 그리고 치료 효과 등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개는 약물 복용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현재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강하고 내성이 적은 약물이 개발되어 사용 중이며 환자의 간 질환 상태나 내성 여부, 약제의 부작용,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서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B형 간염은요, 선생님, 완치가 힘들다고 하던데 이제 그 완치가 힘들면 또 약을 복용해야 되는지 고민도 되고요. 이렇게 왜 완치가 힘든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 세포에 침입하면 핵 내에 cccDNA라는 안정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바이러스 복제의 주형으로 작용하게 되고 현재까지 개발된 약제들은 이 핵 내의 cccDNA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치료하려는 현실적인 목표는 혈액 내의 바이러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검출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농도가 감소되면은 간 조직 소견이 호전되고 이 항원의 소실이 가능하며 간 수치가 정상화되면서 간염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선생님, B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요, 평소에 관리도 잘 하고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식사나 적절한 운동 등 네. 일상생활에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쪽으로 편중되게 많이 먹게 되면 좋지 않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영양소의 균형이 잘 잡힌 식사를 하면 충분합니다. 일부 그 효능과 부작용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약재나 민간요법, 건강보조식품 등은 간에 오히려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서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술과 흡연은 간 변변증 혹은 간암의 위험 요인이 되므로 금주와 금연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제 균형 잡힌 식사 또 그리고 금주와 금연이 필요하겠고요. 선생님,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피로가 있다든지 네. 우상복부가 불편하다든지 메스꺼움을 느낀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황달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간 상태를 평가해야 하므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B형 간염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필수적으로 챙겨봐야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어린이에 관계없이 예방접종 3회를 하게 되겠고요. 네. 만일에 항체 반응이 없는 사람은 3회 접종을 한 번 더 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도 항체 생성이 안 되는 무반응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는 걸로 저희가 권합니다. 네. 예방접종이 필요한 대상은 모든 영유아와 B형 간염 항원과 항체가 없는 사람이 되겠고요. 특히 노출의 위험, B형 간염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B형 간염 보유자의 가족이라든지 자주 수혈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혈액 투석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의료 종사자들, 집단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반드시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산모일 경우에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산모가 보유자의 경우에는 네. 출산 후에 12시간 안에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불린 주사와 접종을 하면은 예방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영유아나 B형 간염 항원이나 항체가 없는 분들, 또 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된 위험이 계시는 분들은 이 필수적으로 접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3회 예방 접종 이후에요, 평생 항체를 갖게 되나요? 네, 항체가 지속되는 분도 있지만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만약 면역 기능이 정상인 경우라면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만성 콩팥병이라든지 면역 저하제를 복용하거나 투여하고 있는 사람은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체 조사를 해서 그 역가가 10단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추가 접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B형 간염 환자에서는
A형 간염 항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B형 간염 환자에서 급성 A형 간염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급성 간부전으로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50세 이하의 환자에서는 A형 간염 항체를 조사해서 없으면은 접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그 남편이 네. 한 8년 전쯤부터 저희가 그 비염 보균자인 걸 알게 돼가지고 네네. 예, 검사를 하니까는 강경정까지 진행이 지금 2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3개월마다 통원치를 하다가 네. 6개월로 지금은 기간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네. 네, 지금 치료 중인데 복용하고 있는 약은 이제 비타민이랑 네. 안티판정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수치 병원에서는 이제 정기검사 할 때마다는 이제 그 피검사하고 초음파하고 네.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 간 섬유화를 하는데 섬유화에서는 아직은 더 나빠지진 않았다고 얘기는 하시고 근데 네. 이게 요대로 해서 계속 정기검진만 해가지고 더 나빠지지 않을지도 걱정이고 아이도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이제 9살이 됐는데요. 네네. 그 예방접종을 B형 간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접종을 했고 저도 했는데 네. 한 번만 접종하고 나면 이제 더 저희가 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그것도 되는데 궁금하고요. 네네. 그 접종은 3회에 걸쳐서 오늘 맞으면은 한 달 뒤에 맞게 되고 그 한 달 기준으로 해서 5개월 뒤에 6개월로 3회를 접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맞았다면 그 3회 접종을 완료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 완료가 다 되었으면은 그러면 더 안 해도 되나요? 네, 보통은 한두 달 뒤에 저희가 항체 검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항체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항체가 생기는 거 확인만 되면 더 네, 추가 그러면 접종을 안심해도 더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근데 민간요법 여기 아까 전에 네네.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는 하셨는데 네네. 그리고 또 건강에 좋은 그런 보조식품 그런 거 뭐 간에 좋은 보조식품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뭐 네. 즙 같은 거. 네. 네, 간에 좋은 민간요법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뭐 예를 들면 홍삼이라든지 뭐 남들에게 좀 뭐 민들레라든지 뭐 많습니다. 그런 걸 먹었을 때, 뭐 헛개나무도 있고요, 그죠? 그런 걸 먹었을 때 간혹 독성 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는데 건강인도 그런 걸 잘못 먹었을 때 독성 간염으로 나빠질 수 있는데 뭐 비형 간염이라든지 간경변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분에게 그런 독성 간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고 만일에 그런 것이 생겼을 때는 비형 간염 자체가 확 나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공고되는 좋다고 알려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그런 건강보조식품을 일차로 이제 병원 약 처방만 들었다가 네네. 먹고 아예 안 먹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치가 정상으로 됐다고 한 지 조금 돼서 네네. 그런 걸 한번 복용해봐도 괜찮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것이 비형 간염이나 간경변의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일단 저 30대 남자고요. 30대 분 남자요? 예, 네. 37세 남자인데, 일단, 파이브로 스캔 검사에서 결과까지 한 20 정도 나왔었고요. 네, 아버님 죄송한데 좀 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좀 네, 큰 소리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네, 네, 네. 파이브로 스캔 검사에서 네. 결과까지 한 20 정도 나왔고, 소금 검사에서는 일단 간경변 소견 받지 못했습니다. 네, 간 경변 소견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받지 못했습니다. 네. 스킨값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이브로 스킨 검사 값만 봤을 때는 간이 굳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뭐 검사사에서 그런 소견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네. 네, 저 죄송한데요, 아버님. 혹시 지금 이동 중이나 휴대전화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지금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요. 아, 휴대전화. 아, 네, 지금 잘 들리거든요, 아버님. 예, 네, 예. 다시 말씀해 주시기 죄송합니다. 그 파이브로 스캔 검사에서 결과가 한 20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근데 저 복부CT 검사에서는 뭐 그렇게 큰 소견은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결과값만 봤을 때는 그 파이브로 스캔은 간이 많이 굳었다라고 봐지는데 네네. 뭐 특별히 그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그 뭐 추후에 뭐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 네. 방금 말씀하신 파이브로 스캔이라는 것은 예. 간 조직 검사를 대체하는 비侵습적인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예. 쉽게 말을 하면은 예전에는 간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조직에 바늘을 넣지 않고 그냥 초음파와 같이 문질러서 보는 검사가 파이브로 스캔입니다. 그 파이브로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간이 얼마나 굳어졌는지, 얼마나 섬유화가 진행됐는지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20이라는 수치는 좀 높은 수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네. 그게 간 경변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그 담당 선생님이 그 수치를 보고도 간 경변 얘기를 안 하셨는가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검사가 뭐 초음파한 게 아니고 복부CT를 했었습니다. 네. 복부CT 검사상에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 CT상에서 대부분이 이제 간 경변이 보이기도 하지만 간의 그 표면이 두들두들한지 뭐 위축이 좀 있는지 이런 것이 저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 경변 진단이 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간 경변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제일 정확한 검사 방법은 조직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같이 섬유화 수치로는 높은데 CT상에서는 그에 일치하는 소견이 없을 때 이 간 경변인지 아닌지 정확한 구분이 필요할 때는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저 AST, ALT 뭐 수치는 지금 정상이거든요. 네. 네네. 그러면 그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제 간 수치가 간 경변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인 것만으로 내가 간 경변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데 조직 검사는 또 그 나름의 부작용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네. 조직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는 그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두 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전 상담 도와드릴까요? 시행간염이 네. 있어가지고 치료를 1년간 하고 바이러스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완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12주째에 혈액에서 C형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완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요? 네네. 1년간 뼈에다가 살을 꽂아가지고 그 1년간 치료를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를 찍고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네네. 하는데 선생님이 내보고 바이러스 없다고 완치가 됐다고 성공했다고 네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항상 불안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뇨도 있고 하니까 네네. 항상 불안해고 TV에 보면 내가 전화 드린 거예요, 선생님. 네, 뭐 현재까지는 치료 3개월째에 혈액 검사에서 없으면은 완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받으면은 그게 작성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는 항상 시행 간염 보균자라고 나오거든. 네. 그건 어떤 거예요? 어떤 검사를 통해서 보균자라는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C형 간염이 완치가 되었어도 항체 검사를 해보면 항체는 여전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내부 완치가 됐다고 했는데 네네. 서류상에서는 그 간염 보균자라고 나오는 그 완치가 있나요? 돼도 보균자라고 지금 나오셔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차후에 어떤 네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완치는 됐지만 네네. 예. 검사상에서 항체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치료는 됐지만 흉터가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요 근래에 요 뿌리가 조금 내가 모르고 있다가 한번 번호가 걸리면은 좀 뿌리가 조금 무리한 것 같기도 한데 그건 좀 안 하고 연관된 거예요. C형 간염이 있기 때문에 옆구리가 불편한 것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 근데 옆구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다 간 문제는 아니고요. 예. 뭐 요로결석이 있다든지 또는 뭐 쓸개에 문제는 없는지 또는 그리고 대장에 문제는 없는지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문의할 거는 네네. 간 초음파를 1년에 2번씩 찍으면 네. 간이 좀 거칠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거는 뭐 어떤 뜻이에요? 예. 그게 이제 완치가 되었어도 예. 예를 들면 이미 간 파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C형 간염을 알아왔기 때문에 치료 전에 벌써 간은 파괴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네. 일단은 간이 거칠다는 거는 만성적으로 감염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예. 만일에 이제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네. 선생님 제가 네. 간염이 걸린 줄 모르고 갑자기 내가 당뇨도 있는 데다가 갑자기 막 소화가 안 돼가지고 병을 다니다가 이제 사람들이 소화가 안 됐어 이러면 간이 이상 있을 때도 소화가 안 된다 해서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내가 소화가 안 될 때는 간이 이상 있어 그런가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내가 먼저 말을 해가지고 간 검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간 수치 갑자기 올라가지고 내가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내가 그게 어디서 걸리고 그러는 것도 몰라요. 아무 내가 어디서 내가 시행이 걸린 것도 몰라요. 그 원인을. 네네. 그래 1년간 치료 고생 엄청 했어. 그 치료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살도 싹 빠지고 머리 빠지고 그런 상황도 겪었어 했는데 네네. 간이 좀 거칠다고 하는 게 내가 언제 걸려가지고 열이 흐르는 그런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원인도 모르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내가 생각해보면은 내가 다리에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아서 거기서 빼다 놓는 주사 맞은 그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C형 간염 환자들 증상이 없습니다. 어머님처럼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검사를 해야지만이 그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는 이제 환자의 혈액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주사침 이런 것을 통해서 옮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지금 근데 경로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서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지금 그거는 바이러스가 이제 없다고 하는데도 항상 긴장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 초음파를 찍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게 그동안에 이제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간이 거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간이 질환이 조금 진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어도 계속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을 권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머님처럼 선생님, 거친 거하고 딱딱한 거 완전 다른 거예요? 네, 그건 다른 표현입니다. 어머님처럼 이렇게 완치가 되더라도 좀 주기적인 검진이 이제 필요한겠죠, 선생님? 그 초음파상에서 거칠거나 전혀 그런 이상 소인이 없다면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겠지만 초음파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다면 그거는 이미 간이 손상됐다는 것을 시사하고 그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검사가 계속해서 필요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하경호 내과 전문의 모시고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선생님, 이제 C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전화 주신 분처럼 C형 간염은 일단 감염이 되면 좀 경과가 좋지 않다고요. 네,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C형 간염의 특징은 한번 감염이 되면은 70에서 90%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20에서 30% 정도가
간 경변, 간암으로 진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이 되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의 약 1%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이고 전체 만성 간질환, 즉 간염이나 간경변, 간암을 포함한 모든 환자의 약 10에서 15%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은 네. 1에서 6가지, 6가지 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유전자 1형과 2형이 가장 많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이 됐던 게 바로 C형 감염이잖아요, 선생님. 네. C형 감염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주사침이 문제가 되고 수혈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나 수직 감염은 가능한 전파 경로기는 하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보다는 전파 위험이 낮습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들에 대한 전염 위험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 간염 경로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전염 경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으로 예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예방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마약과 같은 약물 남용 환자를 교육하고 성적인 접촉, 문신, 침술 등의 시술 과정에서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 등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이 묻을 수 있는 기구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제 C형 간염의 경우는 이제 생활 속에서 조심을 하고 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C형 간염에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또 나타나는 특별한 증상이 있는지 또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네, 증상으로는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는 대략 6% 정도에 불과하고 네. 그 증상마저도 피로감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에 열감이나 근육통, 소화불량 또는 우측 상부의 복부 불편감 또는 황달 등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의 C형 간염 환자가 검사를 받기 전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간 경변이나 간암이 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C형 간염 진단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C형 간염 항체를 발견하거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측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C형 간염은 이제 한번 감염이 되면 70%에서 90%가 만성이 되고 또 20, 30%는 간 경변증으로 이제 진행되는 만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만성 C형 간염 환자는 B형 간염과 달리 간 수치나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와 관계없이 진단만 되면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 출시된 경구약제는 부작용이 적고 그 3개월 복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가 90% 이상 되고 있어서 이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치료 기간이 더욱 짧아져서 네. 2개월만 복용하면은 완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약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C형 감염 바이러스 감염자라면 이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감염되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본인 건강 관리도 잘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는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혈액이 묻을 수 있는 기구,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의 공동 사용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 본인 환자는 금주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C형 간염 환자에서 금주를 하면은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연 또한 간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그런 민간요법이나 생약제 등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운동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 규칙적으로 방문을 해서 간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혈액이 묻을 수 있는 생활기구들은 공동 사용은 피하고요. 금주와 금연은 필수해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25일 날 네. CD 촬영을 했는데 네네. 그 결과가 상태가 좀 흰 부분이 있다고 다른데 큰데 가서 한번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 마음 준비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 B관념하고 C관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뭐 아직까지 잘 모르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CD 촬영에만 그 흰 부분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그 CD 촬영에 이렇게 흰 부분이 나왔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인사고 다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딴 병원에 가서 한번 조직 검사 받아보라고 네. 네네. 그래서 3일날 예약을 해놓고 네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감염에 대해서 좀 앞으로 또 진행되면 어떤지 하고 그 부분이 좀 그래서 괜히 알고 나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 상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선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네. 네. 네, 어머니 네. 지금 C형 간염이신가요? B형 간염이신가요? C형 감염이시라 그러더라고요. C형 간염인데 CT를 찍어보니까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던 겁니까? CD 쪽에 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여도 큰 병원인데도 대학병원에 큰 병원을 가보라고 조직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속인서 끊어주시고 준비가 됐는데 예약을 해놔놓고 못 가게 됐어요. 네. 그 뭐 간에 혹이 있다고 해서 다 간암은 아닙니다. 근데 혹이라고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염증이 보이는지 혹이 보이는지 아니면 흰 부분이 어떤 상태가 보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그것도 흰 부분 같은 게 그런 상태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말씀하신 흰 부분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못 들었습니다. 네, 그 판독 소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판독성이 중요하고 만일에 그 소견이 암을 배제해야 된다고 나왔다면 조직 검사를 해서 먼저 진단이 정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간암이라고 만일에 나오게 되면 이제 수술을 통해서 간암 치료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옆에 지인들이 네네. 그 약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조식품 같은 게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약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먹고 나면 갑자기 더 이 가슴 욱 하는 게 크게 예민하게 포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거 썩이 너무 갑자기 부담스럽고 안 좋은데 느꼈거든요. 네, 건강식품은 선생님 계속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어머니. 네, 그러면서도 제가 좋다니까 보조식품이라고 하니까 그걸 먹던 양도 더 먹고 하면 견뎌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고 있는데 내 느낌이 안 먹었으면 싶은데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네, 어머니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선 큰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조금 진단을 좀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전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한 3년 전에 몸이 필요해서 조그만 병원에 갔는데 간 수치가 높고 그래서 치료를 받는데 아무리 그 치료를 받아도 간 수치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C형 검사를 했다는데 C형은 나오질 않았고 그래서 수치가 안 내려가니까 종합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종합병원을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서 검사하니까 이제 C형 간염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특별한 치료는 하고 C형 이제 항바이러스를 이제 치료를
합디다. 네. 근데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C형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네네. 없어지는데 간 수치도 정상으로 내돌아왔고. 네네. 이래서 또 한 3개월 있다가 또 검사를 해가지고 또 C형 다 이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치료는 된 걸로 보고. 네네. 그때 그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초음파가 조금 이상한지 그 간 섬유화 검사를 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간 섬유화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완치되고 나서 그 담당 의사분한테 이 간 섬유화라는 기가 그러면 간 경화증입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네. 내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네네. 예, 뭐 그런 초기 증상 같기도 하고 그렇다. 뭐 이래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네. 우선 C형 간염에 의해서 간에 그동안에 파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간염이고 간염증인데 우리가 간염증이 생길 때는 섬유화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가 파괴되면서 그것이 이제 낫고 흉터가 생기고 흉터가 쉽게 섬유화인데요. 예, 이런 것이 이제 점점점 이제 진행하다가 많아지면은 우리가 그걸 간경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이제 전체적으로 섬유하지만은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아버님 방송이 끝난 후에 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C형 간염은 이제 완치의 시대가 되었지만 B형 간염은 그렇지 못합니다. B형 간염인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합병증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정기적인 검사와 생활 수칙을 준수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가정의 달 5월에 건강기능식품 선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과대 광고가 많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인증도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의료기기를 살 때도 허가, 인증 신고가 된 제품인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